예, 전 시간까지 그 파이프 커넥터라는 그 솔리드 형상을 모델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와이어 프레임의 기능을,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의 일부 기능을 써서 최종적으로 이런 코일 스프링 형태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이제 뭔가 스케치만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제한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케이블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케이블 디자인.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1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거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이 연속적으로 쭉 모여서 선이 되고요. 선이 연속적으로 쭉 모여서 면이 됩니다. 면이 모여서 이제 서피스가 되고, 서피스가 돼서 솔리드가 되고, 이렇게 순차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요. 사용자는 이제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느낄 여력이 없이 그냥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와이어 프레임은 점과 선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2D나 3D 상관없이 모든 차원에서 점선을 가지고 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형상에서 요 스케치라는 기능도 사실은 와이어 프레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이어 프레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형태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드로잉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뭔가를 일단 만들고 보는 거죠. 이제 만들고 그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 드로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복잡한 드로잉 중에서 이제 공유를 갖는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이제 곡선 패널을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 만들었으면 이제 자를 거 자르고 연장할 거 연장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곡선 편집 패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기본 편집은 거의 모든 명령어에 다 들어가 있죠. 자유형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 편집 패널이 있고, 와이어 프레임도 기본 편집 패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편집도 상당수가 기본 편집의 이제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셈블리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있습니다. 판금이나 용접 구조물, 기본 편집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와이어 프레임, 일단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서클이라는 명령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스케치에서 보셨던 내용이랑 거의 유사하죠. 반경값은 30입니다. 만약 반경 30짜리 원을 하나 그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스케치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스케치 평면에 들어가서 그리고 치수 뽑고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간단한 형상들이라 하면은 이제 와이어 프레임에 있는 드로잉을 사용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자, 중심과 우리가 반경을 알고 있죠. 반경값은 30이라는 반경값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점은 센터입니다. 중심을 마우스로 딸깍 갖다 대시고요. 그 다음에 반경값은 30 엔터키를 입력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보면 XY 평면에 요게 지금 원이 만들어졌죠. 3차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시면은 XY 혹은 이제 YG, GX 평면이라고 하면은 밑에 보시면 이제 참조 평면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평평한 평면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이 원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텀 XY, YG, GX 이렇게 세 개의 데이텀 평면뿐만 아니라 솔리드의 반듯한 평면이라고 하면은 그게 어디가 됐건 상관없이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점을 좀 더 정확하게 찍겠다라고 하시면 우클릭해서 상황 메뉴에서 정확한 원점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 저는 참조평면은 따로 안 건드려도 이제 XY 평면이 이제 입력을 안 하면 기본 참조평면이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넘어갑니다. 자,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수직으로 라인을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지금 교재에는 내용이 없는데요. 라인을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최종 영상은 요런 형태예요. 요런 형태라서 가운데 지금 R30짜리 센터 라인을 지금 센터 원을 하나 만들었고, 얘가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뱅글뱅글 따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형태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돌아가는 형태 와이어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거기를 중심으로, 그 선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값이 얼마인 원형 형태를 하나 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점을 아무데나 임의의 한 점을 찍으면 되는데, 이왕 할 거 어차피 대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나 또 무슨 점을 찍겠다? 상황 메뉴에서 공률 4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와이어, 이 공률 4분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솔리드에서 반경을 갖고 있는 모든 엣지들이 공통적으로 찍으실 수가 있어요. 자, 마우스로 대충 근처에 갖다 대시면은 동그랗게 지금 이제 원으로 보이시는 거 확인되시죠? 12시 방향, 9시 방향, 6시 방향, 3시 방향 근처에 대충 찍으면 4분점에 정확하게 딸깍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수직하게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툴의 그 평면은 지금 2D예요. 근데 이제 2D 안에다가 그래픽적으로 지금 3차원의 형상을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축 방향으로 좀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로 찍으려니까 이게 가늠이 안 되죠. 그래서 우클릭을 하시면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다수의 옵션이 뜬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옵셋이 있는데 뭘 쓰시든 상관없어요. 네, 옵셋 두 번째 점을 요걸 해볼까요? 여기를 참조로 해서 지축 방향으로 5mm만큼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건 좌표를 지금 보시면 이제 프레임이 있죠. 네. 코디네이트 프레임이 있어서 여기서 X, Y, G를 잡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옵셋을 참조점으로 찍어줍니다. 공률 4분점 또 한번 찍어주고, 여기서 무슨 방향? 네, 지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올릴까? 거리값을 5라고 입력하고 엔터. 네, 이렇게 해서 지축 방향으로 5mm만큼 반듯하게 올라가는 라인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클릭을 해서 뭔가를 또 잡아야 될 때 또 우클릭해서 상황 메뉴 들어가서 또 우클릭해서 상황 메뉴 들어가서 이렇게 타고 계속 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공률 4분점, 그 다음에 옵셋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직선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쭉 돌려줄 거예요. 돌려주는데 어떻게? 코일 스프링이 이제 감기듯이 돌려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 스윕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는데요. 좀 건너뛰고, 여기 안에 그냥 감으면 재미가 없겠죠. 우리가 이거를 트위스트, 비틀림이라고 해서 얘를 각도를 줘가지고 시작부터 이 화살표 방향으로 뭐 10도, 20도, 30도, 40도, 뭐 100도, 1000도, 만도만큼 회전을 시킵니다. 자, 형상에 들어가서 이제 스윕 명령을 씁니다. 이제 스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프트가 있어요. 스윕이 있고 로프트가 있는데, 스윕 명령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파일, 뭔가 뭔가 이제 섹션이 있습니다. 섹션이 있고, 얘가
프로파일이죠. 프로파일이고, 어떤 커브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여기를 따라서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과정을 쭉 내부를 채우면 이제 솔리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요 열려져 있는 닫혀져 있는 이 프로파일이 만약에 혹시라도 열려져 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가 뭐 이렇게 끊겼다 라고 하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서피스가 되는 거죠. 자, 스윕은 뭐라고요? 네. 프로파일이 경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로프트는 여러 개의 단면이 있으면 걔네들을 부드럽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 개의 복수의 단면 프로파일을 연결을 하는 거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윕은 섹션이 있으면 얘가 경로를 타고 가는 게 스윕입니다. 네. 차이점 알아두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윕 버튼을 누르시고요. 프로파일을 얘로 선택하시고 경로를 첫 번째 그려줬던 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좀 자세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 서피스 쪽은 따로 설명을 또 드릴까 합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이제 스케일이란 게 있습니다. 스케일은 한번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 프로파일의 원래 길이대로 가요. 그리고 쭉 가다가 끝날 때쯤 되면은 몇 배? 원래 길이의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배율을 점진적으로 키우실 수가 있어요. 변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축적 배율을 어떤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없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틀림에 가시면은 직선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비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은 그대로 놔두고 쭉 이런 식으로 갑니다. 몇 도? 꽤 많이 비틀어 주네요. 네. 만도. 아니, 그래픽 옵션에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래픽 세팅 값을 바꾸면 좀 더 이제 부드럽게 나오는데요. 퍼포먼스 지금 위주로 제가 세팅을 해놔서 조금 이렇게 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그래픽적인 문제고 성능을 위한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다. 그 점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쪽 엣지를 가지고 얘가 쭉 만도만큼 돌려서 회전을 해나가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보시면은 이제 그 탑 서피스는 어차피 이제 그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얇은 종이. 실제 이제 계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두께가 없지만 이제 그건 이제 그 프로그램 사정이고, 우리가 이제 간주를 할 때는 종이가 있고 종이의 앞면이 있고 그 다음에 뒷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를 탑 서피스, 버텀 서피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안과 밖이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반전이라는 명령이 있어서 얘를 이렇게 뒤집어 주실 수도 있어요. 네. 앞면과 뒷면을 이렇게 이제 뒤집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요거는 그냥 제가 그림으로 좀 살짝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건 나중 시간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종이가 이렇게 있죠. 네. 얘를 이 형상에서 결합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지금까지 솔리드로 했죠. 서피스도 상관없어요. 여기 보시면 형상만 지금 잡히는데 서피스 상관없습니다. 트림, 빼기, 만약에 빼기를 하게 되면은 얘가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죠. 네. 이렇게 서피스가 남고 뒷부분과 밑부분이 트림되는 경우가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면부가 트림되고 하단부가 트림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3, 4분면, 그 다음에 2, 4분면, 이렇게 해서 4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트림 작업을 할 때요. 그러면은 이 4가지 경우를 어떻게 제어를 할까요? 예, 그게 이 앞면과 뒷면의 어떤 조합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건 사실 요 서피스가 아니에요. 목표가 서피스가 아니라 뭐죠? 이 서피스의 이 최외곽 이렇게 타고 가는 경로의 끝이에요. 그래서 요 끝에 있는 엣지를 추출을 할 겁니다. 끝에 있는 엣지. 자, 그래서 곡선을 뽑아낼 건데, 여기 엣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추출하는 기능들이 주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씩 한 번씩 다 해볼 겁니다. 엣지 명령을 사용을 하고요. 외곽에 있는 엣지를 클릭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화면상에서 자, 뭐가 나오죠? 네. 이렇게 곡선이 하나 나옵니다. 좀 전에 추출했어요. 표면은 표면끼리, 와이어프레임은 와이어프레임끼리. 그리고 와이어프레임은 내가 이제 화면에다가 표시를 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숨겨집니다. 수입을 하면서 이 수입으로 썼던 경로랑 그 다음에 이제 반듯하게 지축 방향으로 5mm만큼 올라가 있는 프로파일, 요게 이제 자동으로 숨겨졌죠. 스케치랑 똑같아요. 스케치를 가지고 돌출을 하면 스케치가 숨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피스는 지 할 일을 다 했어요. 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 박스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해제를 시켜줍니다. 네. 그 다음에 쭉 가시다가 여기 보시면은 시작과 끝 부분이 사실 이렇게 뜯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블렌드라고 하죠. 혼합이나 결합을 이제 블렌드라고 합니다. 떨어져 있는 거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는 거를 이제 블렌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와이어 프레임에서 블렌드 명령을 써서 둘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는데, 아무리 부드럽게 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옆에서 이렇게 측면에서 쭉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간격이 조금 틀어져 있죠. 예. 만두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얘가 이렇게 타고 가다가 사실은 이 정도에서 아마 만나요. 근데 이제 이 좁은 구간을 이렇게 어거지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얼핏 봤을 때는 아무리 잘 연결을 해도 매끄럽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 점 감안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블렌드 명령이 이제 한글 버전에서 혼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합 버튼 누르고요. 이게 지금 곡선이 지금 하나죠. 하나인데 이게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곡선을 2개로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제 셀프 혼합, 자체적인 그 블렌드 가능합니다.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이제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 값의 조정에 따라서 텐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 이거를 세게, 이제 어떤 고무줄이 있는데 이거를 세게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힘이 강하죠.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선택한 곡선을 거의 여기서 접선 방향으로 쭉 직선에 가깝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양쪽에서 무리하게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아니야 왼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어떤 충돌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정 값으로
적정 값으로 1의 값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텐션을 좀 주셔가지고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연결이 있고, 연결은 그냥 연결이 있고 접선이 있고 곡률이 있습니다. 훨씬 좀 더 부드럽게 하시려면은 이제 곡률로 하시는 게 맞지만 웬만한 것들은 이제 뭐 접선으로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혼합 명령을 써서 두 개의 와이어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연결하실 때는 연결 기능이 있어요.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이제 그 곡률을 계산해서 작은 단위의 이제 원호나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원호 직선으로 변환, 요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로 건들지는 않고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에서 이제 스윕 로드라는 기능이 있네요. 스윕 로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윕의 그냥 일종이에요. 스윕은 내가 단면 프로파일을 그려주는 거죠. 직접 그려주는 건데, 이게 형태가 되게 단순하다고 해볼게요. 되게 단순하다고 하면은 뭐 사각형이 됐건 아니면은 이제 원형이 됐건, 원형 같은 경우는 그냥 반경값만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원형의 경우에는 이 스윕 로드라는 기능을 써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경은 얼마냐면은 1.5mm, 그 다음에 앞에서 만들어준 두 개의 커브를 선택을 합니다. 형상에 가서 스윕이 아니라 스윕 로드 클릭하고요. 마우스로 찍으려고 하니까 뭉개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직경값을 너무 크게 했어요. 여기 최대 반경이 30밖에 안 되는데 이 좁은 촘촘하게 박혀있는 감겨있는 이 프로파일에다가 40 반경 직경값을 넣으면 터지죠. 1.5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부에 보니까 내부 직경이 또 따로 있네요. 외경과 내경이 따로 있습니다. 만들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기 봐요. 중공 형태의 파이프 형상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너 필렛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코일 스프링 경로 같은 경우는 매끄럽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직선 이렇게 꺾여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이제 필렛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생성한 다음에 요 와이어 프레임은 숨겨지거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삭제가 돼요. 근데 이제 그대로 계속 보이게 하고 싶다, 나 썼던 놈 또 써야 된다 라고 하면은 곡선 유지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곡선 C에 대고 마우스로 갖다 댑니다. 네, 마우스로 쭉 들어가서 두 개의 커브를 전체를 다 선택했죠.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코일 스프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솔리드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케이블 디자인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케이블 디자인에서 보시면은 새 객체 추가해서 케이스 2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이제 일단은 요 형태를 봤을 때 마치 뭐 콘솔 박스나 아니면 이제 전자부품에 들어가는 옛날 구형 캔 타입 말고 이제 캐패시터 중에 코일로 이렇게 감겨져 있는 캐패시터를 연상시키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크 코일 형상인데, 초크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 도넛 형태가 먼저 만들어 볼 텐데, 이 도넛 형상을 만드실 때 굉장히 여러가지 방식으로 만드시는 타입들이 나뉘어요. 어떤 분은 스케치를 굉장히 2D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스케치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스케치로
요거를 먼저 바깥을 그려주고 돌출을 시킨 다음에 안쪽을 그려서 또 스케치로 돌출을 하는데 연산으로 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스케치로 외경과 이제 내경 쪽을 스케치해서 한 번에 들어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스케치가 이제 너무 하기 싫으니까 교재도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통이라는 명령을 뜬금없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경값이 얼마냐면은 30이고요. 여기 이제 길이가 8로 되어 있는데 높이라고 했으면 좀 더 적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 네. 연습이니까 뭐 파일 이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록에서 원통을 한번 해봅니다. 30에서 3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 값은 8. 예, 연산 형상은 지금 뭐 다 회색으로 돼 있죠? 예, 없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그럼 또 어떤 분은 원통 눌러서 여기서 이제 센터점 0이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적당히 하셔서 이만큼 하고 빼기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원통 2개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교재는 어떻게 했느냐? 쉘이라는 명령을 한번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쉘은 솔리드 형성이 있으면 내부에서 이렇게 하나씩 안에서부터 이제 바깥 방향으로 이제 주걱으로 이제 숟가락으로 파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부를 텅 비어 있는 비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옵션에는 형상 덩어리를 선택을 하고 두께 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구면 부분이 있어요. 오프닝 페이스라고 해서 내가 두께값 T로 지정해서 다 그 두께 빼고는 나머지는 다 날리는데 이 개구면으로 지정한 지역은 두께 T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뚫어버립니다. 두께를 0으로 만드는 부분을 이제 개구면 5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형상에서 쉘 명령을 써가지고 윗면, 아랫면을 뚜껑을 따버리고 개구면 5에서 따버리고 두께는 마이너스 6이라고 되어 있네요. 형상에 가서 쉘 명령 쓰고 형상 찍고 두께는 뭐 좀 이따가 조정을 해보고요. 개구면 찍고 뭐 한 6이라고 만약에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어때요? 자, 제가 컨트롤 Z랑 Y를 번갈아 가면서 눌러보겠습니다. 예. 쉘에서 이제 보통 툴들이 그 두께 값을 입력을 하면은 이제 음수 값이 사실 안 들어가는 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는 양수 값을 넣으면 시크니스, 그러니까 이제 두께를 줘버립니다. 이것도 좀 GW3D의 좀 특색인데, 그리고 마이너스 값을 주면은 외부 표면은 놔두고 이제 안쪽으로 두께를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내부를 파버리는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핑글핑글 이제 감을 거예요. 예, 감을 건데 초크는 만들었으니까 이 초크를 기준으로 해서 감을 겁니다. 자, 그림판을 잠깐 한번, 자, 요런 도너 정상이라고 쳐요. 그렇죠? 네. 도너 정상이 치고 여기서 제가 이만큼을 잘라서 보겠습니다. 네. 정면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코일이 어떻게 담겨 있느냐?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감겨 있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뭘 빼고 싶은 거죠? 네. 여기 요겁니다. 아까 전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스윙 로드 써서 이렇게 코일을 만들 건데, 여기에 있는 이 코일을 감는 중앙 라인을 추출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인데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초크에서 이 중심까지 몇 밀인지 모르지만 옵셋을 해야 되는 거죠. 옵셋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렇게 이 초크에 단면을 쳤을 때 초외곽 요 커브가 필요해요. 요 커브를 뽑고 옵셋을 해서 주황색의 중심 라인을 생성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명령어 보시면 내부 교차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곡면과 곡면이 이렇게 있을 때 둘 사이에 동시에 교차되는 부위의 곡선을 추출해 내겠다 라는 게 내부 곡선 교차입니다.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 와이어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와이어 프레임의 타입에 가서 곡선을 추출하는데 내부 교차 곡선이라고 있네요. 그래서 나는 요놈이랑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요. 두 번째 탭키를 누르시거나 두 번째 세컨드 영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퍼스트 영상에다가 얘 찍고 평면 찍어봐야 아무 변화 없어요. 요놈과 무슨 얘기죠? 퍼스트 영상을 여러 개를 찍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XG 평면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YG 평면을 누르시거나 여러분들 그냥 편하신 대로 아무거나 클릭을 합니다. 그럼 얘는 이 데이터 평면은 뭐라고 했죠? 조그맣게 보이지만 사실은 무한대에 굉장히 큰 영향을 갖는 큰 도화지다, 무한대의 도화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연장을 해서 여기를 이제 투과를 하면서 가겠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섹션을 만들게 됩니다. 섹션 커브. 요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전 시간에 배웠던 조회에서 단면을 쳐가지고 단면을 쳐서 여기에 있는 요 커브를 추출하겠다, 그런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솔리드는 얘는 어차피 지금 현재 단계에선 지 할 일을 다 했어요. 어차피 완성을 할까요? 반경값 1mm고 엣지 4개 선택해서 반경값 1mm의 필렛을 부여를 합니다. 필렛 값은 얼마? 1. 찍고 찍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초크 형상은 완성을 했습니다. 바이바이. 너는 안녕히 가. 그리고 4개는 어차피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를 가지고 막 이렇게 감는 형상을 만들 거니까 굳이 반대편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시고요. 8개의 커브가 있는데 4개가 날라갔죠. 밑에 보시면 삭제, 이 와이어 프레임을 삭제한 것도 삭제 피처가 됩니다. 삭제 피처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단시 원상복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또 GW3D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4개의 커브를 만들었습니다. 블랭크를 하시든, 교재에서 이제 블랭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삭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이제 회전 중점이 나는 원점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회전 중심 제거가 버전에는 삭제가 있는데 지금 버전에 없네요. 그냥 원점 잡죠 뭐. 이렇게 하면 회전 중심 제거. 옵셋을 할게요. 옵셋 명령은 여기 보시면 이제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3축 방향으로 축 방향에 따라서 옵셋을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옵셋을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이거 화살표예요, 화살표. 커브가 있으면 얘가 옵셋을 하는데요. 옵셋을 하는데 얘가 이 배경에 있는 어떤 서피스나 받쳐주는, 서포트해주는 평면이나 서피스가 있으면 그 위에서 옵셋을 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옵셋을 라인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 오른쪽으로도 옵셋을 할 수 있고 왼쪽으로도 옵셋을 할 수 있고 위쪽으로도 옵셋을 할 수 있고 아래쪽으로도 옵셋을 할 수가 있어요. 사방으로 옵셋을 할 수 있어요. 요게 그 기능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이 네 개가 사실 이 사각형이 한 평면 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평면 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옵셋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요 두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하고요. 4개 하나 둘 셋 4개를 어디에다 제한을 두겠다? 면에서 아까 이제 커브를 추출했을 때 그 평면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리값을 마이너스 1 이거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값을 이렇게 조정해 보시면은 이제 그 미리 보기 에코가 되니까 이게 뭐 어느 방향이구나 그거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만큼 옵셋을 합니다. 바깥쪽으로. 마이너스가 바깥쪽이네요. 그래서 옵셋에 와이어 프레임이 있겠죠. 요건 스케치에 있는 옵션이랑 똑같아요. 얘 이 옵션이 없을 뿐이죠. 마우스 드래그해서 곡선에서 2개, 3개, 4개 하고 면은 무슨 면? 아까 요거 절단 평면 XY 평면을 하고요. 마이너스 1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옵셋을 했고요. 요걸 보면 이게 뭐 저 같으면 그냥 아예 이런 건 그냥 스케치로 그리거나 아니면 스케치 평면에서 참조 있죠. 레퍼런스 참조 기능을 써가지고 그냥 따오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참조에서 따온 걸 스케치에서 옵셋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사각형을 그리거나 사각형 그려서 참조선에서 1mm만큼 치수만 주면 이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교재각도 왜 이렇게 계속 돌아가냐면 한번 써보라고 이 기능을 한번 써보라고 좀 불합리하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명령을 한번 써보는 거에 의미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 뒷부분은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